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매한 승부식 56회차에 구성된 해외 축구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수요일 새벽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가장 승부 예측을 궁금해하실 경기라고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분석을 시청하시고 꼭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보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승부식 56회차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살레르니타나와 아탈란타의 이탈리아 세리에 맞대결입니다. 살레르니는 현재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며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해도 18위인 우디네세의 승점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월부터 갑자기 강등 노이드를 복용하는 듯 좋았지만 올 시즌에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가 취약점으로 꼽히는 홈팀이며 특히나 중원을 활용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 매우 약한 면모를 드러냈었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최근 볼로냐와 라치오, 그리고 피오렌티나와 프로시노네를 만났는데요. 이 네 팀은 주도권을 잡고 가는 스타일의 팀이며 해당 매치에서 모두 2골 이상을 내주는 빈약한 수비로 일관했었던 홈팀입니다. 아탈란타 역시 앞서 언급한 네 팀처럼 중앙에서의 활용이 매우 좋은 팀이며 그나마 원정에서는 제법 기복을 보이는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살레르니타나가 중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상당히 모자란 편이기에 이번 일정도 결국 비슷한 결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팀 아탈란타는 지난 유로파에서 마르세유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그래도 원정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리스크가 많았던 팀이라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온 것은 상당히 이득이라 볼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유로파 4강 2차전이 남아있지만 4위인 볼로냐를 추격해야 하는 아탈란타이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6점 차이라 한 경기를 이기게 되면 사실상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지언정 아예 배제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었으며 지난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활약이 좋았던 아탈란타입니다. 리버풀전의 영웅인 스카마카의 폼도 좋은 상황이고 이선을 잘 활용하는 가스페리니 감독에 걸맞게 쿠프메이너스도 한 개의 도움으로 제 몫을 다해주었는데요. 아탈란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우에는 충분히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에 이번 경기도 무난한 승리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승리를 기록할 매치라 생각되었습니다. 살레르니타나가 변수를 만들 만한 것은 원정에서 아탈란타의 리스크뿐입니다. 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아탈란타가 매우 강한 편이고 결국 살레르니타나가 최근 라치오나 제노아 같은 팀들에게 수비가 크게 당했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만큼 원정팀 아탈란타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와 네이메어의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맞대결입니다. 엑셀시오르는 아약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약스를 상대로는 매경기 꼬박꼬박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양상을 지난 경기에서도 최대한 잘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메언을 상대로도 비슷한 양상을 잘 구사했던 엑셀시오르인데요. 네이메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엑셀시오르가 롱킥으로 이 뒷공간을 노리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은 이번에도 높아 보였으며 득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물론 엑셀시오르도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 약한 편이고 최근 고어헤드와 PSV 등 약체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2대0이나 3대0의 스코어가 나와버리는 등 속절없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수비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엑셀시오르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메어는 현재 2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그래도 페에노르트와 알크마르를 상대로 기록한 패배라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약체를 상대로는 본인들의 공격성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네이메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도 2대2로 즈볼레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전술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화력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네이메언이라 할 수 있으며 PSV를 상대로도 3골을 기록하는 등 강호들에게도 선전하는 역량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으며 원정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팀을 상대로 1승 3무 1패로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대인 엑셀시오르와도 화력전으로 가는 양상에서의 유리함 자체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에서 네이메언이 승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단 네이메언이 공격성을 숨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물론 엑셀시오르가 이 양상에서 간결하게 역습을 가면서 득점력을 올리고 있고 그래도 밀어붙이는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비가 쉽게 허물어지는 양상은 여전한 홈팀이기에 이 경기는 원정팀 네이메언이 난타전 양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구도를 예상해볼 수 있었기에 원정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나폴리의 세리에 맞대결입니다. 우디네세는 볼로냐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고 홈에서 강한 상대를 만나서 무승부로 승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베로나와 사스올로 등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우디네세인데요. 역시나 공격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기록한 한 골이 상대의 실수를 틈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본인들의 전개보다는 운이 따라주어야 득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일단 후방에 많은 선수를 두면서 수비에서 비비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주 포지션인 선수가 부족하기에 이 경기에서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상대의 실수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 우디네세라 볼 수 있었습니다. 나폴리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로마와 비기면서 9위로 순위가 오히려 한 계단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흡이차가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오시멘의 득점력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올 시즌에는 구단과의 사건도 있었고 상대가 마음먹고 맨마킹을 붙이면 지워지는 모습까지도 보였으며 지난 시즌 77득점의 팀이 현재는 52득점에 그칠 만큼 득점 페이스가 떨어진 상황의 나폴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하위권을 상대로는 중원을 장악하고 로보츠카가 조타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양상이며 엠폴리에게 더블을 당한 것 이외에는 올 시즌 11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 중인 나폴리입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전망인데요. 하위 전력을 상대로 어쨌든 점유를 가져가며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이는 나폴리입니다. 물론 올 시즌 주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하락한 양상과 우디네세의 극단적인 수비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기에 우선적으로는 저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 볼 수 있었으며 후순위로 핸디캡 무승부와 나폴리의 승리 쪽 접근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의 EPL 맞대결입니다. 팰리스는 지난 경기에서 풀럼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승 1무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팰리스인데요. 일찌감치 잔류에는 성공하면서 다음 시즌에도 EPL 무대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의 팰리스입니다. 팰리스는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리버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거나 뉴캐슬을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이며 강호들을 상대로도 성과를 확실히 냈다고 할 수 있는 팰리스입니다. 특히 맨유는 압박의 강도나 슈팅 허용에서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편이고 지난 원정에서도 잠그기로 나서면서 맨유를 1대0으로 잡아냈던 팰리스입니다. 물론 당시의 감독은 호지슨이었고 지금 감독은 글라스너로 다르기는 하지만 두 감독 모두 적극적인 압박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점은 동일하며 최근 5경기에서 팰리스에게 멀티득점을 기록한 팀은 맨시티와 웨스트햄뿐일 정도입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 벌리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토트넘이 흔들리면서 5위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맨유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는 추격이 쉽지 않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벌리의 패스 실수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안토니의 득점도 나오기는 어려웠을 지난 경기였으며 그만큼 맨유가 약체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가 불안해짐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페르난데스가 개인기량으로 득점을 터뜨리고 있을 정도인데 이마저도 지난 경기에서 충돌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이 매치에서 페르난데스가 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안토니 역시 지난 경기에서 좋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팰리스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했는데요.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로 꽤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고 뉴캐슬이나 리버풀 등의 강호들도 수비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팰리스의 폭발력을 당해내질 못했고 맨유는 수비나 슈팅 허용에서는 강등권에 가까울 정도의 전력이며 약체들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는 것을 상당히 힘겨워하는 맨유인 만큼 이변의 가능성이 오히려 충분히 높은 매치라 생각되었기에 홈팀 팰리스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릴과 리옹의 리그왕 맞대결입니다. 릴은 메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1대0으로 모나코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릴이 지난 시즌처럼 공격성이 펑펑 터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데이비드의 최근 결정력은 어느 정도 좋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데이비드가 부진하거나 고립되는 경우에는 보조득점원의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17골을 넣은 데이비드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의 기록이 5골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물론 릴이 그럼에도 신승 양상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수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중원의 압박과 수비 라인의 에너지 레벨이 좋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도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릴입니다. 원정팀 리옹은 초반의 부진이 아쉽지만 겨울 이적 시장 이후로는 상승세를 꽤 높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1로 PSG에게 크게 당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4연승을 기록 중이며 물론 리옹이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9골을 허용하는 중이며 물론 상대가 브레스트와 PSG 그리고 모나코로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강호가 중원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물론 라카제트의 침투력을 이용한 득점 페이스는 준수한 편이라 할 수 있는 리옹입니다. 이번 상대인 릴이 어쨌든 라인을 높게 잡아가는 편이고, 리옹도 선수비 후역습 상황으로 후반기 상승세를 탔다는 점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리옹의 명확한 강점이 될 운영 방침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다득점을 추천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릴도 라인을 올리는 양상에서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전력이며, 물론 릴같이 중앙에서의 힘이 좋은 팀의 공격을 리옹이 잘 대처하는 느낌을 전혀 아니지만, 릴도 데이비드가 아니면 명확하게 상대의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다득점과 더불어 무승부의 선택지까지도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